명도를 난이도별로 분류를 할 줄 아는 게 투자할 때는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. 그렇게 보면 이제 뭐 제일 어려운 거 당연히 상업용으로 쓰고 계신 분들,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번 더 나눈다면 이제 층별로 봤을 때 다 상업용으로 쓰고 있어. 뭐 지하나 뭐 위층은 그나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문제는 이제 1층에 있거나 혹은 2층인데 뭐 장사가 잘 된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어떤 조정을 한다거나 해도 결국에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. 1층 임대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대부분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싸우는 거 보면 1층에 계신 분들이 싸우지 뭐 꼭대기층 쓰시는 분이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. 거기서 더 나아가면 1층에서도 어떤 업종이냐, 제일 골치 아픈 업종은 부동산. 일단 부동산이 껴있으면 그냥 안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냥 이 모든 판을 어렵게 만듭니다, 부동산은. 사장님 또 이분은 좀 독특하게 오히려 건물에 본실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사연을 좀 주셨는데요. 명도 관련해서 좀 여쭤보신 것 같아요. 건물에 무조건 세입자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? 세입자가 어떤 세입자냐, 그리고 매수자가 이 건물을 사서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죠. 대부분은 결국 우리가 뭔가를 바꿔야지만 건물의 가치도 단기간에 바꿀 수가 있잖아요. 그게 뭐 신축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 자체를 더 우량 임차인으로 교체하는 게 될 수도 있는데,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임차인 분들은 결국 임대인에게 좋겠지만 임차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형태일 텐데, 이거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제 이별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일도 하고 있죠. 사람들이 굳이 명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?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흔히 명도를 이제 매수 입장에서 명도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엔 건물을 이제 부시고 짓는 거, 이제 증축을 해서 면적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임차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쓴다거나 뭐 이런 형태의 이유들이 있을 거고, 이제 매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매수인들 중에서는 명도가 되어 있는 물건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명도를 좀 먼저 해놓으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, 시장에서는 명도가 확정되어 있는 매물들이 인기가 실제로 많기는 해요. 근데 이제 투자의 입장에서 저희도 뭐 업자들끼리 만나면 사실상 명도가 얘기 안 나온 건물들이 훨씬 더 사업성이 좋을 수 있습니다. 명도가 다 되어 있으면 이 건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. 신축을 할 수 있다거나 우량 임차인이 들어서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. 근데 이제 명도가 확정이 안 돼 있으면 건물에 대한 플래닝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죠. 그럼 실제로는 현존하는 가치를 가지고서 건물의 밸류가 정해져 있을 텐데,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나중에 저희가 명도하고 설계해서 뭐 기획해가지고 만들어내면 훨씬 더 좋죠. 명도를 하기도 쉽고 이후에 이제 뭔가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가격적인 베네핏이 있어요. 실제로 봐도 이제 너무 그 명도가 되어 있으면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 잔금을 빨리 쳐야 돼요. 명도가 되어 있다 비어져 있잖아요. 그럼 파시는 분 입장에서 이미 다 완제품이잖아. 대부분은 계약하고 거의 길어봤자 한 3개월 안에 잔금을 쳐요. 그러면 나는 건물을 뭐 신축을 하든 뭔가 새로운 계획을 하려면 기간이 필요한데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면서 그거를 가야 된단 말이죠. 오히려 그거보단 명도를 1년이면 1년, 2년이면 2년 조금 시간을 들여서 가면서 내가 좀 더 완전한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뭐 제 경험상 그리고 주변에 봤을 때도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명도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, 원래? 명도가 두 가지예요.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랑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. 기간을 줄이고 싶으면 비용을 뭐 더 내는 경우도 있고, 부동산 거래에서는 오히려 비용보다는 기간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된다거나 특정 계획에 있어서 결국 명도가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,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간을 결국 땡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비용을 더 쓰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명도를 당하는 사람도 그걸 알죠. 급하게 내보내려고 할수록 더 높은 돈을 요구하고,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기간도 깨져버리고 비용도 더 높아져서 뭐 모두가 그냥 피해만 보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중개를 하다 보면 나머지는 다 뭐 법적인 거, 계약 합의하고 당사자 간에 이런 것들이 다 예상 가능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은데, 가장 어려운 거랑 변수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이 명도 부분이거든요. 이 부분이 어려운 건 맞는데, 문제는 매도인은 이 명도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세요. 뭐 매도 쪽에서 명도를 책임져 주겠다 뭐 이런 조건을 거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매수 쪽에서는 이게 너무 어렵다고 보세요. 그래서 지나치게 가격적으로 좀 손해를 보시고 혹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명도를 해달라고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
그냥 거의 항상 반복이 됩니다. 근데 실제로 보면 매도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도는 쉽지 않습니다. 그냥 무조건 더 쉽지 않아요. 모든 상황을 염두해서도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매수 쪽에서는 사실상 쉽게 할 수 있는 명도가 더 많아요. 정말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막 알박기, 뭐 악질 임차인 이런 경우보다는 대화로서 충분히 명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.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명도가 안 됐을 때 낙찰하고 매매됐는데 명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대한민국 뭐 법치주의 국가고 이제 법대로 했을 때 명도가 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걱정하는 사람은 사실상 별로 없어요. 투자를 하는 사람들 혹은 매수인 입장에서 법대로 했을 때 명도가 되는 케이스다. 그러면 그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범위에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. 문제는 법대로 하려면 이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 혹은 뭔가 이제 상대방이 뭐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. 명도를 사실 소송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할 거면 빨리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적인 방법을 최대한 또 해보고 기간적으로도 상당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명도 소송을 시작을 하거든요. 이제 그거보다는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협의를 하는 형태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. 비용 자체는 명도한다고 해도 결국 되게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거든요. 뭐 비용 하면 뭐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도 안 들 거고 그냥 변호사 수임하고 서류 주면은 절차대로 진행하는 소송이고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.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뭐 차임 연체라던가 결국 상대방이 중요한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어. 그래서 이제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떤 게 성립이 됐다. 그러면 이제 그거에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 한 6개월 정도면 다 끝이 나요. 문제는 이제 그 6개월이 결국 내가 소를 제시하고 뭔가를 이제 간다고 봤을 때 6개월인데 대부분은 거의 뭐 보증금 다 이제 까이고 그리고 뭐 나도 뭐 협상하고 하면서 한 3, 4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하니까 이제 길어지는 거죠. 법대로 할 거면 법대로 하는데 또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뭐 내용 증명이라던가 소송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 결국 서로 비용을 쓰게 되죠. 뭐 나도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고 뭐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공방이 있으면 짧게 끝나는 소송도 또 길어지기도 하고 뭐 비용도 더 많이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전에 협의되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게 닥쳐서 사고 나서 뭔가를 협의한다는 것보단 그 전부터 잘 협의가 돼 있는 부분 그게 되게 중요하다. 시청자분들 위해서 소송까지 안 가기 위해 뭔가 계약 단계에서 특약을 넣을 수 있는 내용도 관련해서 그런 팁들도 좀 공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이제 우리가 매도인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이 뭐 얘기가 됐다, 뭐 나가기로 했다. 그럼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확정적이고 내가 그걸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느냐는 진짜 어떤 특정한 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의 확약서 정도. 나 이 사람이랑 거래할 거니까 이거 임대차 뭐 승계할 거야. 뭐 이런 정도의 확약서가 아니면 흔히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뭐 건물이 거래되면 나가기로 한다. 뭐 건물이 거래되면 뭐 계약서를 어떤 조건으로 하기로 한다. 이런 것들은 다 사실 효력이 없습니다. 그거보단 이제 결국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가기로 하는 거 일단 중요하고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나가기로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. 그래서 이제 그 거래가 이제 차단이 되려면 너 나갈래? 라고 했을 때 나갈게요 라고 하고 그 말을 믿고 이 매도인이 어떤 거래 행위를 해야 됩니다. 제3자랑.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람도 말을 바꾸긴 좀 어렵죠. 이제 그런 게 현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. 말을 바꾸고 사실상 가보면 뭐 그런 명문화된 내용들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명도 때문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. 이제 건물에 매도를 하려고 하기 전에 명도를 먼저 진행을 하잖아요.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명도를 난이도별로 분류를 할 줄 아는 게 투자할 때는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. 그렇게 보면 이제 뭐 건물의 유형으로 좀 나눠본다. 사실상 제일 쉬운 건 업무용 건물들, 그 다음에 뭐 주거용, 제일 어려운 거 당연히 상업용으로 쓰고 계신 분들.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번 더 나눈다면 이제 층별로 봤을 때 다 상업용으로 쓰고 있어. 뭐 지하나 뭐 위층은 그나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문제는 이제 1층에 있거나 혹은 2층인데 뭐 장사가 잘 된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어떤 조정을 한다거나 해도 결국에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. 1층 임대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대부분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싸우는 거 보면 1층에 계신 분들이 싸우지 뭐 꼭대기층 쓰시는 분이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. 거기서 더 나아가면 1층에서도 어떤 업종이냐. 제일 골치 아픈 업종은 부동산. 일단 부동산이 껴있으면 그냥 안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냥 이 모든 판을 어렵게 만듭니다, 부동산은. 근데 반대로 이제 뭔가 수리점, 판매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옆으로 옮겨가도 크게 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시설을 좀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데
요즘 같은 경기에는 1층에 가보면 임대료가 높은 만큼 사실상 내놓고 장사하시는 분도 많으세요. 그래서 실제로 매수를 하기 전에 임차를 인수를 하고서 매수를 진행하는 방법도 종종 사용하는데 최근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